안녕하세요, 보미아빠입니다. 자, 27일 금요일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나타내었는데요. 먼저 다우는 1.7%, 나스닥은 3%, 그리고 S&P 500은 2.4%대 상승을 보였어요. 이게 이제 이날 미증시가 이제 PC 물가지수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피크아웃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준 점도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 그동안 이제 좀 낙폭이 과했던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이게 상승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나스닥이 3%대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 미국의 물가지표에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고, 그리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가 이렇게 가장 유명한데요. 이 두 지표 차이를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품과 이 서비스의 대체를 감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체 물가를 허용하거나 그리고 실질적인 물가 척도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발표됐던 이 PC 물가지수가 좀 중요한 편이었는데, 지표 결과를 보면 4월 발표가 예상을 이제 하회했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0.2% 이렇게 상승에 그쳤고요.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됐던 6.6%보다 6.3% 이렇게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했던 이 PC 물가지수가 지난달 발표된 이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을 유지하면서 전년 대비로는 5.2%에서 4.9%로 이렇게 둔화된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심리를 더욱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미 증시는 이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와 IT 기업들의 실적 호전, 그리고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등에 기반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 이제 내일 이제 장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심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한국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누리호 2차 발사 관련해서 지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지금 새 정부가 우주 산업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까지 이렇게 내비치면서 지금 이 우주가 중요한 키워드로, 핵심 키워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벌써부터 이런 관련 종목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만원까지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냈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이렇게만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까지는 올라온 모습인데, 어찌됐든 지금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가 저렴하다 뭐다 아니라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좋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누리호 2차 발사 일정이 3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작년에 이제 10월이었나요? 이때 1차 발사가 목표 궤도에 오르지 못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라던가 현대중공업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발사 준비에 참여했던 이런 기업들도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높은 종목을 이제 이야기를 거론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종목은 제가 사실 2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기 사이클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면 지금 시장과는 대비되게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어찌됐든 제가 영상에서 언급 이후로 지금 한 10% 이상 이렇게 수익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매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찌됐든 이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카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이 누리호 전체 조립을 맡은 게 얘네예요. 그래서 이런 최종 점검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맡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고요. 자, 작년에 우리가 이제 10월이었나요? 이 누리호 1차 발사 관련해서 솔직히 저는 좀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사실 우주 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쉽게 접근하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뭐 러시아라던가 이런 미국이라던가 우주에 먼저 위성을 뭐 안착했던 그런 나라들보다는 기술력이 아무래도 좀 뒤처지다 보니까 좀 나중에 일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누리호 발사가 작년 10월에 이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도 진짜 기술력이 뛰어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여부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1차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3단 엔진의 뭐 조기 연소 이런 문제가 있었니 어쩌니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었고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도 제가 눈여겨봤었고요. 근데 이번에 2차 관련해서는 좀 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면, 1차에서 실패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도 이제 좀 아끼는 부분이 좀 더 커졌고, 지원이 더 커졌고 아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300여 개가 참가한 기업들이 이 1차 발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3단 산화제 탱크 보완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죠. 1차 때는 이 3단 산화제 탱크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엔진이 이제 연소가 조기에 종료되면서 이 내용을 또 뜯어서 보니까 산화제 탱크 속에 이 헬륨 탱크를 고정해주는 지지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지대가 발사 이후에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정이 풀렸던 헬륨 탱크가 이 산화제 탱크 안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충돌하다 보니까 탱크 외부로 산화제가 이런 식으로 누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3단 엔진의 연소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짧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실패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화제 탱크를 개발했던 이 두산중공업과 그리고 3단 산화제 탱크 이런 헬륨 탱크 지지대 설계를 전면 변경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지 구조물 적합부에 이제 기계 설비를 좀 더 덧대서 좀 튼튼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우연 이 관계자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문제가 됐었던 3단 산화제 탱크에 대한 보완을 완료했고 검증 단계까지는 모두 마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탱크 상단부의 맨홀 덮개의 강도도 좀 더 높였고, 그래서 이 누리호 관련해서 이 카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항공 우주가 왜 중요하냐면, 어찌됐든 전체적인 조립을 얘네가 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최종 점검도 얘네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거에 맞게 이렇게 큰 움직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6월 15일 날 이렇게 발사 일정이 확정이 됐지만 지금 3주 조금 안 남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주가는 조금 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여기서 이제 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영상을 처음 할 당시만 하더라도 요런 라인이었거든요. 사실 요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경우에 좀 매수를 좀 했으면은 관심을 가져봤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주 전에 제가 영상에서 담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좋은 기업이나 이제 향후 이제 스토리적으로 좀 저하고 이제 좀 성향이 좀 맞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연간 가이던스가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해서 실적을 회복할 예정이라고도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이미 이 항공 우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6만원 이상을 상향 제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라던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이 지정학 리스크가 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그동안에 이제 진행 중이었던 F-50 수출 속도가 좀 빨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콜롬비아 공군이 약 6억 달러 규모의 TA-50과 FA-50 요 구매 가능성을 이제 놓고 이야기가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완제기 수출 수주 가이던스가 1.3조 원으로 대폭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돈 잘 버는 기업, 그리고 미래 산업을 계속해서 지향하는 기업,
그런 기업을 저는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가치만 놓고 이런 스토리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저는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리레이팅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만 원까지 신고가를 기록했던 기업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사실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좀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잖아요. 사실 여기서 좀 움직임이 눌림목이 나왔을 경우라던가 만약에 발사가 실패했을 경우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거는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럴 때는 조금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거 누리호 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뭐 전투기 수출이라던가 이런 기계 부품 요런 쪽으로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 부품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뭐 실적이 회복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전반적인 걸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저는 지금 여기서 움직임을 나타낼 게 아니라 전년도 15년도 신고가를 기록했던 요런 여기서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해 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저와 같이 성향이 맞으시다면 이걸 갖고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시장에서 또 제가 관련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앞으로 꾸준히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